음악 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2장 음악과 발달 B. 운동 신체 영역 음악 활동 중 감상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운동 기능과 관련이 있다. 가볍게는 긴장 이완을 위한 호흡 훈련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는 신체 기능 강화를 위한 재활 훈련에도 음악을 치료 도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 혹은 신체 기능 강화가 가능한 것은 내재된 신체 리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동조와 성향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악기 연주는 소근육에서 대근육 기능은 물론 동작의 흐름과 유연성을 조절해주는 협응감을 증가시키고, 가창 활동은 호흡에서부터 구강 근육, 조음, 자세 등 소리 생성에 필요한 모든 운동 신경들을 자극하고 촉진시켜준다. 다음은 음악 활동 내에서 보이는 운동 기능과 신체와 관련된 음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룬다. 1. 운동 발달. 유아기 때의 적절한 운동 발달은 신체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이는 자아인식을 발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운동과 동작을 통해 신체 개념을 얻게 되며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발달 과정에서 유아기 때의 대근육과 소근육의 정상적인 발달을 매우 중요하며, 이에 음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유아기 때 보이는 기초적 운동신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운동 기술은 신체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운동 기능의 발달은 인간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며, 이에 따라 행동 영역이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성격 형성이나 자아 정체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시간적 예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리듬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조직이 되는데, 리듬의 시간적인 구조화의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반응은 물론 운동 기술을 촉진시킨다. 감각 운동 신경을 자극하는 데에 있어 음악의 리듬적 요소는 감각적 자극제 형태로서 동작을 유도하고 조절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유연성과 협응감을 가능하게 해준다. 운동 발달의 중요한 부분은 동작에 따른 여러 근육들의 협응인데, 음악을 통한 활동들은 리듬이 동작을 조절해주는 속도 조절제, 그리고 속도 유지제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 음악의 템포에 따라 동작의 시간적 구조가 달라지고, 강도에 따라 운동의 범위가 달라지며, 선율에 따라 움직임의 공간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리듬은 청각 자극제로서 움직임을 유도하는 활성제로 사용되며, 리듬으로 구조화되고 촉진되는 동작들은 균형, 이동, 민첩성, 유연성, 힘, 측면 이동, 방향성 등의 다양한 운동신경을 강화시켜준다. 운동 영역의 발달 단계 1단계 1세 걷기, 블록 잡기 2단계 2에서 3세 뛰기, 한 발로 서기, 양발을 사용하여 계단 오르기, 깡총 뛰기 극적거리기 단계 처음엔 직선을 시도하지만 곡선과 나선형으로 변함 차차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한 형태가 가능함 블록 쌓기, 손 조절 능력이 부족, 종이 접기 1에서 2회 정도 3단계 3, 4세 깡총 뛰기, 깨금발, 세발 자전거, 공 던지기 무늬 단계 기본적인 형태를 조합한 무늬를 그린다. 블록 쌓기, 안정적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4단계 5에서 6세 직선 따라 걷기, 발 바꿔 층계 내려가기, 공 잡기 실제 사물 단계 실제 사물을 그리기 시작, 속도와 정교성이 향상됨 운동기술 발달과 촉진을 목표로 둔 음악치료 접근은 음악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기초운동 신경과 협응감을 촉진시키고 향상시키며, 리듬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속성과 구조를 조직적으로 활용한다. 음악은 청각적인 지시로서 동작을 인지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구조화시켜준다. 청각적 인지 역할에 관한 연구에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리듬의 신호는 움직임 패턴에서 근육 조절을 촉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음악에 내재된 리듬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시스템의 신호를 제공하며 여러 움직임을 보조하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음악의 템포가 동작의 빠르기를 조절해주는 반면, 소리의 강도는 동작의 강도를 자극한다. 동작의 강도는 소리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특히 타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에서는 연주자의 운동 기능이 청각적으로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음악은 움직임의 협응감과 동작의 정확성을 강화시켜준다. 운동 영역에서 음악 활동은 아동들의 운동적 기능을 유도하는 다양한 악기 연주나 동작, 그리고 춤을 포함한다. 음악과 동작에서는 대근육 기능을 향상하며, 건반악기나 작은 악기의 경우는 소근육을 강화시킨다. 동작의 변화에 필요한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주며, 음악의 요소인 강도나 멜로디의 높낮이에 따라 운동 범위를 넓히고 연주를 통한 협응감을 발달시키며 전반적인 운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2. 대근육 운동
운동 영역에서 대근육은 상체와 팔의 동작, 그리고 하체의 이동성 기능을 포함한다. 대근육 기능을 위한 음악 적용은 주로 동작의 범위와 명확성, 그리고 유연성을 포함하는데 리듬을 이용하여 신체 리듬을 촉진하여 동작을 유도하는 데에 주 목표를 둔다. 리듬은 청각 신경계를 자극하여 행동을 준비시켜주고 적절한 순간에 반응하게 할 수 있는 예측, 준비 단위 역할을 하는데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소리 자극의 시간적 구조를 인지하고 이에 운동적 반응을 준비시키며 소리 자극과 동화된 움직임을 유도한다. 즉, 리듬이 외부로부터 제공되면 신체의 움직임은 자연적으로 그 리듬에 맞춰지게 된다. 또한 리듬의 분할에 따라 신체의 동작과 에너지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4분 음표가 걷는 페이스라면 8분 음표는 총총 걸음의 속도라 볼 수 있다. 대근육 운동을 위한 음악의 적용, 운동적 개념, 대근육 운동 순으로 소리와 동작, 음의 길이에 따른 동작 조절, 작은 별 걷기, 유모레스크, 앵금질, 라데스키 행진곡 걷는 동작 조절, 협음감, 연주,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악기들을 오른손과 왼손을 한 번씩 사용하여 연주하기. 운동의 범위, 근육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며 팔과 다리의 활동 범위를 증가시켜준다. 레인스틱, 위아래로 돌리기, 소리 생성을 위해서는 악기의 위치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양쪽의 베이스바, 치기, 신체의 중심 라인을 거쳐서 반대 방향에 있는 악기를 연주하게 함으로써 팔 동작의 범위를 증가시킨다. 강도에 따른 동작, 큰 음악 소리에는 큰 발소리, 작은 소리에는 작은 발소리. 템포에 따른 동작, 빠른 곡에는 빠른 동작, 느린 곡에는 느린 동작. 3. 소근육 영역. 유아기의 소근육 발달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악기 연주를 통해서 가장 향상되는 부분은 손가락의 기민성, 손가락의 힘, 그리고 손바닥에 쥐는 힘이다. 타우트는 팔을 뻗어 악기나 채를 잡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쥐는 힘은 강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연주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쥐는 힘과 운동의 범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채를 이용하여 연주하는 악기의 경우는 쥐는 힘에 더 초점을 두지만 건반 악기의 경우는 손가락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음을 산출하는 과정을 겪으므로 소리의 강도를 통해 근육의 힘을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악기의 경우에는 채를 가지고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바닥의 힘을 이용해야 하는 반면 건반악기의 경우는 손바닥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된 손가락의 힘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 이는 소근육 발달에 효과적인 활동이며 이러한 작업은 물건을 조작하는 기술에도 도움을 준다. C. 언어 의사소통 영역. 언어 영역에서 음악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동들의 언어적 기능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작게는 발화에 필요한 호흡 강화에 목표를 둔 활동이 있는가 하며 크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사 만들기와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기가 있을 수 있다. 음악은 매우 융통적인 도구로 음악 치료사에 의해 적절하게 구성될 때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치료적 매개가 될 수 있다. 1. 발성과 호흡. 영아들은 출생 후 생물학적 기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3개월 정도가 되면 목 울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모음 소리를 섞어서 낸다. 5개월 전후가 되면 다양한 모음과 자음 소리를 내는데 이를 주변적 옹알이라고도 한다. 6개월이 넘으면 다다 또는 너너 등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이 나타난다. 12개월 이후엔 자음과 모음이 더 다양해지며 음절이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억양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발달은 환경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언어 기술의 가장 기본 조건은 호흡 조절 능력이다. 아동의 호흡 조절 능력은 음색이나 목소리의 공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절한 언어 능력을 위해서는 기본 호흡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위한 음악 활동은 리듬 연주에 맞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연습하기, 취주 악기를 길게 불며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취주 악기를 장단, 강약을 조절하면서 불기, 노래를 부름으로써 악보에 명시된 곳에서만 호흡을 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호흡 훈련은 발화와 발성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신체와 발성 기관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이완을 제공하기도 한다. 호흡 조절력은 신체적 이완과 생리적 상태의 리듬적인 규칙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발화 및 발성 활동에 필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이 시간적인 틀에 근거한 활동인 것을 고려할 때 음악을 이용한 호흡 훈련은 호흡의 양과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2. 음악과 음운 발달.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는 4가지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에는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 그리고 어용론이 있다.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다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은 언어의 소리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리의 강약, 억양, 발음, 조음 등이 포함된다. 음소는 음운론상의 가장 작은 소리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 음절을 이룬다. 한국어의 경우엔 24개의 자음과 19개의 모음으로 총 43개의 음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운 발달은 연령에 따라 음소를 배우면서 향상된다. 한국언어병리학회는 많은 연구를 통해 유아의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에 종합하여 음운 발달의 연령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음소의 습득, 숙달, 관습 그리고 출현이 있다. 음운 처리는 다양한 모음과 자음을 습득한 후 음절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러한 음운 처리 과정은 아동들이 산출할 수 있는 소리들에 맞추어 언어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약 1.5세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음운 처리 과정은 다양하지만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음운 처리 과정의 예, 종류 대치 과정, 예, 라면, 야면, 모자, 모다, 동화 과정, 빨강, 빵강, 나무, 마무, 생략 과정, 사탕, 아탕, 할아버지, 하버지, 첨가 과정, 오징어, 오징거. 대치 과정은 특정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현상으로 라면의 리을 소리가 야면의 이응 소리로 바뀐다. 동화 과정은 어떤 소리가 이웃한 소리의 영향을 받아 닮아가거나 처음 음절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빨강의 리을 소리가 강에 있는 이응 소리의 영향으로 빵강으로 발음된다. 생략 과정은 어떤 음절이나 소리가 생략되는 현상으로 사탕의 시옷 소리가 생략되어 아탕으로 발음된다. 첨가 과정은 어떤 음절이나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으로 오징어의 이응 소리에 기욱 소리가 첨가되어 오징거로 발음된다. 아동들이 이러한 우문 처리 과정을 사용하는 것은 단어를 음절의 연세나 분리되지 않은 전체가 아니라 개개 음소로 표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며 이러한 음문 처리 과정은 아동들이 모국어의 모든 말소리들을 능숙하게 산출하게 되면서 사라진다.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이러한 음운 처리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단어의 언어적 리듬과 억양에 맞추어 향상시키며 발음의 정확성을 가져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코에는 리듬을 이용한 테크닉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음운 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체계적인 리듬과 멜로디 작업은 언어에 필요한 음역, 강도 그리고 속도를 향상시켜 주었다. 단어의 리듬과 멜로디를 적용한 다양한 노래 활동을 통해 이러한 음운 처리를 자연스럽게 함과 동시에 명확한 발음을 유도하는 음악적 접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두 음절과 세 음절로 된 단어들의 경우는 각 음절의 적절한 음고와 리듬을 제공하여 언어 산출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해준다. 노래에서 제공된 리듬적인 구조화에 근거한 단어 산출은 언어적 표현을 더 촉진시켜 주는데 모음과 자음의 배열이나 자음과 자음의 배열에서 단어의 언어 리듬에 근거한 조음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음악치료 세션을 구성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전래 동요와 같이 음역이 그리 크지 않은 곡들을 많이 사용하며 음절의 정확성과 리듬의 규칙성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숫자 놀이의 경우는 계속해서 8분음표와 소리에 따라 16분음표가 제시되는데 이는 아동들이 방마다 하나의 음을 규칙적으로 소리내는 훈련이 될 수 있다. 다음 예는 잘잘잘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조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래이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는다고 잘잘잘. 더 나아가 악기 연주를 통해 혀와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훈련시키고 명확한 조음에 필요한 구강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언어적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3. 언어 리듬과 억양 강화. 음운론 발달을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 활동은 언어 리듬과 구강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음악적 요소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것은 리듬과 멜로디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은 연구들이 음악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사과, 수박 등의 단어들을 나열할 때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언어 리듬적인 구조와 음고, 장단에 근거해 노래한다면 언어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녕 노래에서도 안이 0보다 낮으면 0이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어의 억양과 언어 리듬을 고려한 것이다.
또 하나는 반복적인 음절이나 단어 혹은 선율절을 삽입함으로써 리듬에 근거한 조음의 정확성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다. 언어 기술에서 또 억양 강화에 목표를 둔 음악치료 세션은 언어 리듬과 음율을 다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언어는 리듬의 연속이며 말할 때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적용하여 음악 치료의 요소로 사용한다. 또 음절과 음표를 연결하여 말할 때의 리듬과 노래의 리듬을 유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아동의 언어를 촉진한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사는 언어적 지시 외에 의미 있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사용하여 아동이 자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구어의 억양을 담고 있는 노래를 반복해 부르면서 언어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억양 패턴을 익히게 된다. 4. 음악과 의미론. 의미론의 발달은 말의 의미와 이해, 그리고 말의 내용 구성 기술에 관한 측면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10개월부터 30개월까지 단어 의미론적 개념을 습득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력이 증가하며 표현 비 수용 어휘수, 어휘 다양도, 의미 관계, 그리고 인지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 초기의 단일어 이해 능력은 차츰 다단어 문제의 이해 능력으로 확대되며 간단한 지시 수행 능력과 함께 문장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에 따라 유아의 사고 능력이 성장하고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이해력이 증가하게 되고 세련된 언어적 표현력이 향상된다. 음악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를 배우면서 가사를 통해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행동은 단어 습득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래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내용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계속적으로 습득된 단어들을 탐색하게 해주고 새로운 단어들을 소개한다. 장유경의 연구에서는 20개월 전후로 아동들의 단어들이 갑자기 8에서 10배가량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는데 18개월 때는 22개의 단어의 수를 알다가 만 2세가 되면서 단어의 수가 118개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 동요나 아동들을 위한 노래들은 언어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노래의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의 어휘들을 활용하는데 방향, 위치, 크기, 시간 등의 상대적 개념은 물론 악기 소리를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들을 다룬 노래들을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표현에 필요한 의미론의 발달은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어휘들을 활용하여 수용적 언어 기술과 표현적 언어 기술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표현 기술,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용적 기술이 있는데 음악 활동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기술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달팽이집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삐약삐약 병아리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큰 복을 울려라 둥둥둥. 5. 음악과 구문론. 구문론은 말의 언어학적 구조와 관련 있는 영역으로 형태소 및 낱말의 나열과 그들이 통합하여 구, 절, 문장 등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낱말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자의 형태인데 3세를 전후로 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 등 이해하는 낱말의 품사가 다양해지고 문법 형태소들이 많이 습득되다가 후기에는 문장의 어순 등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언어의 구문론적 측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곡들보다는 치료사가 아동의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개사하거나 작곡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격조사, 주격, 목적격, 처속격, 관형격 등 어말 어미, 존칭, 선어말 어미, 시제 부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사에 적용시켜 노래를 통해 구조를 습득하고 1절 이상의 절들을 제시하여 적절한 단어만을 바꾸는 연습을 함으로써 문장 만들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멋있는 음악가. 나는 멋있는 음악가 땡땡땡입니다. 나는 특별히 심벌을 잘 연주합니다. 악기 솔로 참 잘하지요. 6. 음악과 화용론. 의미론의 발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발달은 화용론이다. 화용론은 특정 상황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기능을 의미한다. 화용론적 능력이란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듣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화형론적 능력은 구문론, 의미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아동들은 3세 정도가 되면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는 대화의 규칙이나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발달한다. 그러므로 화형론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언어적 행동은 특별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행동 또는 간접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비언어적, 특히 얼굴 표정이나 강세, 억양 등이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음악 안에서 가사가 전개하는 의미와 부분적인 언어적 참여를 통해 훈련될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는 가사를 통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상황을 계속적으로 다르게 제시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자극해야 하므로 치료사가 적절하게 개사를 하여 언어적 반응을 유도한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적 내용을 다룬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적절한 표현을 다룬 단어들을 접할 수 있고 주제와 소재에 따른 어휘력이 증가될 수 있다. 데이비스와 그의 동료들은 작사 작업에서 습득된 언어 기술들을 사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맞는 가사와 음악을 만들어 언어적 교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곡된 노래 부르기 외에 즉흥적으로 개사하거나 노래 만들기를 언어를 통해 즉각적이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노래는 멜로디와 리듬의 음악적 요소와 가사의 언어적인 면이 통합된 음악 활동이다. 가사 만들기 작업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하여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노래 활동은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 산출을 자극, 촉진, 강화시키며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다. 음악은 멜로디, 리듬, 템포, 음정, 세기, 가사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표현적 언어와 수용적 언어를 발달시켜주며 음악 활동을 통해 소리 영역을 확장하고 목소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음악 치료는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어적 지시를 제공하고 이에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청각적 이해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언어적 지시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구어 손상이 있는지, 병리학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청각적 이해력의 발달 수준은 어떤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음악 활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동이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있는지, 비언어적 반응은 가능한지, 의미적 수용력을 표현할 수 있는지 또는 단어의 인지와 이해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사고, 개념 습득 등의 능력과 발달 단계를 관찰할 수 있다. 수용적 언어는 인지 기능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표현 언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용 언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주제를 가진 노래를 부르거나 가사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고 긍정적인 자기 표현을 함양시킬 수 있다. 세부적 언어 기술 강화를 위한 음악 활동, 호흡, 리드혼, 소리 산출을 통한 들숨, 날숨의 길이와 강도 조절, 슬라이드 휘슬, 악기가 가지고 있는 선율적 전개를 완성하기 위한 호흡 유지력 강화. 발화와 발성, 악기 연주 시 악기 소리를 모방하면서 발성하기, 쉐이커, 칙칙칙, 페달 드럼, 둥둥둥, 클랍의 딱딱딱, 탬버린 찰찰찰, 발화, 아름다운 메아리를 부르면서 야호가 나오는 곳에서 발화를 유도한다. 수용 언어, 음악 안에서 제시되는 지시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점점 크게 점점 낮게 등의 지시어를 이해하는지를 볼 수 있다. 색깔놀이 노래를 통해서 지시되는 색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표현 언어, 시나리오를 바꾸어 가면서 제공할 수 있는 곡들을 선택하여 적절한 부분에서 언어적 반응을 유도한다. 여우야 여우야 노래를 부르면서 여우의 다양한 행동 등을 그린 그림을 같이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행동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유도한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세수한다, 밥 먹는다, 이 닦는다.